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오늘 9살이 됐습니다. 이제 만으로 9살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와 제 가족은 지금 자가격리 중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선물 같은 것도 준비 못 하고요. 미리 주문해 놓은 케이크만 가지고 아침 식사 마치고 같이 생일 노래 부르면서 파티를 대신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 아들이나 딸 생일 정도가 되면 친구들도 많이 초대하고요. 호텔의 수영장이나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굉장히 좀 거하게 파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와이프는 조금 걱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졸졸해진 생일에 우리 아들이 조금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침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케이크를 준비해 놨다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을 굉장히 흐뭇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사생활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9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일단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의 마감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0.85%나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68, 나스닥이 0.82%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을 보니까요. 1.11%나 올라가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도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죠. 뭐 폭등한 종목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인 것은 소파이였습니다. 소파이의 주가가 무려 6.55% 정도 올라갔고요. 세렌스가 5.19, 업스타트가 굉장하네요. 또 올라갔습니다. 3.74%, 팔란티어가 3.12, 프로테라가 2.64, 알람닷컴이 2.59, 그리고 레모네이드, 스킬즈가 각각 2.5, 2.30% 올라가면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에서 조금 특별한 모습이 하나 보였는데요. 처음부터 보면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저께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이후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아직은 힘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폭락장이 조금은 좀 지연돼서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주식시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로빈후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에 따르면요.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주식을 정리하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로빈후드를 매입하고 있다는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조금만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시죠. 자,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ETF에서 이번에 테슬라 주식을 6,600만 달러 어치를 판매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로빈후드를 줍줍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리테일 브로커, 즉 로빈후드의 주가가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주가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8월 초부터 지금까지 40%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로빈후드 주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주식을 지금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니까요. 아크인베스트가 이번에 테슬라의 주식을 8만 9천 주 정도 정리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로빈후드 주식을 23만 6천 주 정도 매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번 달 들어서만 로빈후드 주식을 무려 39만 주 정도 매수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로빈후드의 주식이 8월 초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43%나 하락을 한 상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주식을 매입하면서 아크인베스트는 지금 현재 로빈후드의 주주 명단 중에서 5번째로 대주주가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체 주식 중에서 1%도 되지 않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기사가 더 발견이 돼서요. 이마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요. 로빈후드가 그들의 마케팅 활동을요. 칼리지 캠퍼스는 이제 대학교 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학교 캠퍼스까지 찾아가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로빈후드가 대학교의 캠퍼스로 나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모집을 하기 위해서다. First time trader라는 것은요. 난생 처음 주식 거래를 해보는 이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대학교 교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케팅 활동에 자세한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로빈후드에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제 브로키지 어카운트를 새롭게 개설하는 이런 학생들한테는요, 15달러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끔 보조금을 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럭키드로 같은 것을 통해서 2만 달러의 행운을 얻을 수도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컴퍼니의 이그제큐티브 임원진이죠. 임원진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라든지 아니면 히스토리컬리 블랙 칼리지즈 앤 유니버시티, 이거는 기관 이름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있잖아요. 흑인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좀 소외된 계층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계몽 활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로빈후드입니다. 과연 로빈후드가 기업의 이미지도 쇄신하면서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미즈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모간 스탠리에서요, 루시드라는 전기차 기업은 시장 점유율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루시드 주가가 많이 추락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요, 루시드 주가가 어제 시장에서는 5% 이상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하나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 어제 마무리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간 스탠리보다도 영향력이 더 큰 기관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루시드의 주가가 5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어제 주가가 5% 이상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존 머피고요. 이 전문가가 커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던 종목인데 이번에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이니셜 레이팅으로 바이를 줬다. 매수 의견을 준 거죠. 자, 그러면서 루시드를 굉장히 멋있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또는 페라리다. of new EV automaker.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페라리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굉장히 좀 커다란 칭찬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줄 텐데요. 바이 레이팅을 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 우후죽순처럼 많은 전기차 기업들,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 살아남지는 못하겠죠. 대신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할 테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시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곧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오토메이커랑 경쟁해서 살아남을 만한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컨슈머 비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루시드는 또한 제공을 하고 있다. 포뮬라 E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포뮬러 1은 잘 아시잖아요. 포뮬러 E는 전기차만을 가지고 레이싱을 하는 이런 리그인 것 같습니다. 이 포뮬러 E 쪽에 납품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타겟 프라이스를 줬는데요. 30달러를 줬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주가에 비해서 58%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어제 주식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한 5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자들한테 이 두 가지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저베이션입니다. 따라서 판매가 계속해서 진행되는가, 예약건이 늘어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매스 프로덕션이 언제부터 가능한가,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인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 그리고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루시드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아마도 미존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분들께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주가도 1.68%나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발표를 했다. 한 주당 0.6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요, 원래 배당이 0.56달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10.7% 정도 배당이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0.62는 지금 쿼터에 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4를 곱해야 1년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포워드 일드 배당률이 0.83% 정도가 된다. 뭐 나쁘지 않죠. 1%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날짜가 3개가 나옵니다. 페이어블 데이시 그 12월 9일이고요. 레코딩 데이시 18일입니다. 11월 18일이고요. 엑스 디비던드가 지금 11월 17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은요. 엑스 디비던 데이시입니다. 11월 17일이 지금 엑스 디비던 데이시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17일 날은 주식을 산다고 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X가 써 있잖아요. 제외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11월 17일 전날까지 즉 11월 16일까지는 주주가 돼 계셔야 그래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1월 17일 전에 따라서 16일까지만 주주로 만약에 등록이 되시면 12월 9일 날 가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전해진 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뉴스도 굉장히 반갑겠죠. 왜냐하면 보드 오브 다이렉터, 자, 경영진이요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60빌리언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600억 달러를 이번에 쉐어 리퍼처스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리퍼처스는요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600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추가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뉴스를 전해주면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7%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가 하나 더 들려왔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웰스파고라는 은행에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를 그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파트너로 선정을 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지금 은행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핀테크 방식으로 옮겨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인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웰스파고의 프라이머리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마이크로소프트다. 따라서 구글 같은 경우는요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웰스파고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뱅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은행이다 보니까 사실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유출시키지 않고 또 없어지면 안 되겠죠. 데이터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분석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맺는 이유는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경험도 향상을 시키고요. 또 직원들 간의 콜라보레이션도 향상을 시킨다라는 목적이 숨어져 있는 거고요. 자, 구글의 역할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워크로드가 있죠. 또 업무를 좀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 같고요. 복잡한 AI를 이용한 그러한 업무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을 이용하는데 구글이 들어가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구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이 클라우드 상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기업이요,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보통 2개 이상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 1위, 2위가 아마존 그리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따라서 이 기업들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제3자의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클라우드를 하나 더 추가할 때는 구글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글도 앞으로 클라우드 쪽의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레모네이드의 주가가 2.55% 정도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내심 드디어 이제 레모네이드의 자동차 보험 뉴스가 들렸나 보다 좀 기대를 하고 기사를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자동차 보험에 대한 뉴스는 보이지 않고요. 대신 애완동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애완동물을 어댑트하고 있다. 이제 기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데려와서 드디어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데요. 레모네이드는 그러한 추세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리벤티브 케어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패키지는 퍼피 그리고 키튼에 해당한다. 퍼피는 이제 강아지고 키튼은 작은 굉장히 어린 고양이를 얘기하죠. 나이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2살까지만 적용되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펫 관련된 애완동물 관련된 보험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포커스가 사고라든지 아니면 질병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따라서 다른 보험사랑은 차별성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패키지 같은 경우는 프리벤티브 케어다.
커버한다. 프리벤티브 케어가 어떤 것을 커버하는지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요, 뉴터링에 적용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생식 기능을 없애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수술에도 적용이 되고요. 마이크로치핑이라는 것은 애완동물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서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 메디케이션이라는 것은 벼룩이거든요. 벼룩을 없애는 그런 치료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마지막으로요, 백신하고 부스터를 6개까지 1년에 6번이겠죠.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것까지 커버가 다 다양하게 되는 이러한 상품이 출시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패키지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있는 33개 주에서 적용이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조만간 17개 남아있는 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레모네이드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내놓은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거고요.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도 뉴스가 좀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기업의 이름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어닝에서 조금은 전망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면서 주가가 여태까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사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로블록스가 수요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데일리 유저, 8월달 들어서 매일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 기간 동안 7월달 한 6월달 정도부터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 추세가 둔해됐다라는 이러한 보고를 하면서 로블록스의 주가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전이 된 거죠. 자, 이 로블록스라는 기업은요, 어떻게 알려진 기업이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게임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코비드-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 그 얘기는요, 코비드-19 수혜주란 얘기잖아요. 반면에 코비드-19의 영향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수혜주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많은 의견을 좀 들어왔던 이런 주식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달 들어서 사용자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숫자가 무려 4,820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의 인구가 지금 5,100만 명이 좀 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엄청난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32%가 성장한 수치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한 달 동안 지금 유저들이 사용한 그 사용 시간이 나와 있는데 40억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40억 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억을 일단 좀 찍어보고요. 자, 40억을 나누기,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전체 사용자 숫자가 4,820만 명이잖아요. 따라서 4,820만 명을 찍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사용한 시간이 나오겠죠. 82.98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한 달 동안 사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8월 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31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1일 매일매일 2.67시간, 즉 3시간 가까이 지금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 숫자만 많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일매일 3시간 가까이 시간을 소진했다는 것이 굉장한 좀 위력을 가진 그런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수치가 더 나오는데요. 지금 8월 달에 부킹이 나옵니다. 부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로블록스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로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 안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가 있죠. 이 가상화폐를 사용자가 사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월정액을 내고 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0달러짜리 멤버십, 15달러짜리, 20달러짜리 멤버십을 가입을 하게 되면 로벅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부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킹을 가지고 이제 그 로벅스를 사용하잖아요. 사용자들이. 그러면 그 사용되는 금액에서 한 50% 정도는 로블록스가 가져가고요. 25%는 개발자들한테 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앱의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한테 안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을 만들어내기 전에 윗단계가 부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부킹 역시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29%에서 31% 정도 성장해서 지금 219 그리고
222 밀리언 정도를 8월 한 달 동안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좋은 수치를 던져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로블록스의 성장은 계속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로블록스 아니면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는 가상현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이 성장 추세가 가라앉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블록스는 게임이지만 우리가 지금 가상현실,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과거 한 30-40년 전에 칼라TV가 처음 도입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칼라TV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 있고 TV 앞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추세는 오히려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하드웨어가 발전이 됐죠. 초기에 나왔던 칼라TV에 비해서 크기도 커지고요. 브라운관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지고 화질이 올라갔기 때문에 점점 더 흥미롭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컨텐츠 자체가 진화를 했습니다. 옛날 프로그램에 비해서 요즘 프로그램은 훨씬 더 재미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하드웨어도 계속 진보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역시도 굉장히 재미있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흥미를 많이 느끼고 그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로블록스 같은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그 메타버스 역시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가상현실과 현실 간의 그 괴리감이 없어질수록 그 몰입감이 늘어나잖아요. 몰입감이 늘어나는 것은 하드웨어가 발전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 여기 들어가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즉 컨텐츠 역시도 계속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TV가 여태까지 발전해 온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로블록스 같은 가상현실 그리고 그 메타버스의 세계도 계속해서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도비라는 기업을 생각하면요, 포토샵을 떠올리기가 쉽죠. 아니면은 뭐 프리미어 같은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어도비가 이커머스 플랫폼 쪽에서도 상당히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어도비가 쇼피파이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어도비가 이번에 추가했다는 거죠. 페이먼트 서비스 결제 시스템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번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은 페이팔 커머스 플랫폼에서 지원을 한다, 구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도비의 그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어도비를 이용하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 스스로가 페이먼트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요, 완전히 통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도비의 이커머스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은요, 쉽게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로 결제를 도와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는 페이팔이라든지 벤모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쇼피파이와 다이렉트하게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그들이 만들어낸 전체 매출 중에 3분의 2 정도가 지금 상인들 서비스 세그먼트에서 나왔다고 나와 있죠. 자, 도대체 어도비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러한 그 문구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2019년이 기준이긴 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요.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쇼피파이에 못지않은 굉장히 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어도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위협적인 존재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어도비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개발하는 페이먼트 시스템 서비스를요, 캐나다 그리고 서유럽,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2022년까지 이 지역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페이팔에 한정돼서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뭐 예를 들어서 쇼페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페이팔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이 동시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시장의 전망에 관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 모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 JP 모간이 이야기한다. 성장은 다시 한번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buy these recovery stock. 그러니까 코비드에서 벗어날 때, 회복할 때 그 빛을 달아가는 이러한 수혜주를 사야 된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자, JP 모간은 불리시하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팬데믹으로부터 지금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JP 모간이 리스트업을 해줬다. 주식 몇 개를 골라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주식들은 앞으로 경기가 다시 한번 붐을 이루게 되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정리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P 모간 같은 경우는요, 리메이닝 한다, 남아있다는 거죠.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지금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에 타겟 주가를 줬는데 1월 달까지는 4,700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말까지는 5,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아직 4,500이 되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한 12% 가까이 1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코비드가 계속해서 좀 완화된다면, 따라서 코비드가 다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수그러지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경제의 그 모멘텀, 힘은 다시 한번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2022년까지도 경제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지금 현재는요, 모든 기업들이 인벤토리, 그 재고를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재고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경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카펙스에 많은 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카펙스라는 것은요,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서 설비를 산다든지 커다란 장비를 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투자도 한동안 멈췄겠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코비드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인벤토리도 채우게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자금을 투여해서 사야 되는 설비라든지 장비의 구입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경기가 점점 더 도와지면서 순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그 모멘텀이 다시 일어날 때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유망한 주식을 하나에 묶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주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JP 모간이 코비드 19에서 회복할 때 사야 되는 도메스틱 마켓이다. 미국의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중간의 수치는요, 세일즈 그로스니까 올해 1년 동안 매출이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 옆에 있는 것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 단편적인 예로 유나이티드 렌탈 같은 경우는 14%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47%나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 주식은 약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두 번째 나오는 기업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매출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3%밖에 오르지 못했다. 이러한 주식들을 담으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너럴 모터 GM이고요. 7%의 경기 성장, 그리고 19%의 주가가 이미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음은 레나고요. 다섯 번째 주식은 MGM 리조트, 여섯 번째는 플래닛 피트니스, TJX 컴퍼니즈, 갭, 울트라 뷰티, 카맥스, PNC 파이낸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크 리얼티, 이런 주식들이 지금 가장 좋아 보인다고 JP 모간에서 추천을 해준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기사만 믿고 또 바로 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이 들면 그때 이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주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이 있습니다. 주식 종목을 한 7, 8개, 9개, 10개까지도 널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수치상 분석을 해보는 이러한 내용의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에 등장하는 하나의 평가 기준이 공매도율이 있습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공매도에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이 수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체 그 러셀 3000에 속해져 있는 3000개의 주식 중에서 가장 공매도율이 높은 10개의 주식을 확인을 해봤더니요. 9개는 주가가 다 떨어졌고요. 단 1개만 지금 주가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000개 주식 중에서 가장 공매도율이 높은 25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주가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주식은
주식은 단 8개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25 빼기 8이니까 17이죠. 17개의 주식들은 지금까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중에 6개는요, 반값이 됐다. 따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매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판단 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지금 러셀 3000 멤버 중에서 3000개의 기업 중에서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율이 가장 높은 이런 주식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중간의 수치는 지금 숏 인트레스트 에저 퍼센티지, 즉 전체 발행된 플롯 주식 중에서 몇 퍼센트가 공매도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옆에 있는 것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변동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RPHM, 레노 파머시라는 것은 47.56%나 지금 공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37.65%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릴레이 페라튜틱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율이 47%가 넘고요. 주가 역시도 22.26%가 하락을 했죠. 스킬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율이 46%가 넘어가고요. 주가는 무려 42% 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IGM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41.4%의 공매도율을, 그리고 주가는 17% 이상 하락을 했고요. 워크홀스는 공매도가 39.7%, 그리고 주가는요 무려 5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빅5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는 공매도율이 37%가 넘어가는데 주가가 오히려 180% 이상 성장을 했잖아요. 이 경우는 뭐냐면 숏 스퀴즈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공매도율이 높은 주식이 만약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하나라도 발생을 해서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공매도꾼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좀 예외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은 빔 글로벌 36.3%의 공매도율, 그리고 주가는 62%나 빠졌고요. 블링크 차징도 굉장히 안 좋네요. 공매도율이 34%, 그리고 주가는 27% 이상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로드타운 모터즈는 공매도가 33.7%고요. 주가는 무려 68.6%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 선택을 할 때 공매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요, 아마존의 새 CEO 앤디 제시가 등장을 합니다. 앤디 제시는 이제 부임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은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아무리 살펴봐도 앤디 제시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TV에 등장을 해서 앤디 제시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CEO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확보가 됐습니다. 좀 긴 영상이라서요. 6분짜리거든요. 제가 한 반 정도는 자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만 간추려 봤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메디아 쪽에 굉장히 좀 급격하게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마존 메디아, 그리고 아마존 TV가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떠한 전략을 앞으로 구사할지 앤디 제시 CEO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사실 아마존의 전략보다는 이 CEO의 그 태도라든지 이 CEO의 매력이 어떤지, 어떠한 사람이 리더가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미주온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기사들 다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Media. MGM is a big deal. We were just talking with Roger Goodell a few days ago on Tech Check about the NFL and Sunday Ticket being available, and talking to a broad array of companies. And also they want a tech partnership on really maximizing what they do. So when you look at Amazon, all of it across e-commerce, AWS, Whole Foods for snacks during movies and games, just all of it, where does media fit in strategically? What's the importance of it? And, I mean, are you interested in Sunday Ticket? Well, I would say, first of all, with respect to the NFL, we have a very important partnership with them. We have on the AWS side for many years. As you know, we do the next gen stats with the NFL, and also their player health and safety efforts, where they're trying to analyze hundreds of hours, thousands of hours of video to understand when
you have head injuries or lower extremity injuries, and trying to change rules and equipment to address that. And then of course we took a further step in our relationship with the NFL with Thursday Night Football, and we're very, very excited about that starting in 22. And we're going to try and be inventive in the experience we provide for fans. I think more generally, though, we have a lot of passion and optimism for what we're doing in the media space. I think if you look at the success we've had with Prime Video and Amazon Studios, we have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who are watching our original content. The people who subscribe to Prime, get all that content for free. It turns out when they actually consume the video content, they also tend to engage in some of the other activities that are available through Prime. And Prime has a very broad set of benefits that we're increasing all the time. And I think it's still early days for us in media. I think we're off to a great start, but we do believe we have an opportunity to provide a unique viewing experience for our customers with really original and creative content. Then finally, new TVs. Just announced them, coming out next month. Is that where it all comes together? The advertising, the Prime content, maybe even shopping on TV? Is that what we should perhaps look for there? Well, I think we're really excited about the Omni Series Smart Fire TVs that we just announced, and I think they're going to be very capable. It is integrated well with Alexa, so you'll be able to say, Alexa, what should I watch? And it will give you recommendations. You'll be able to say, Alexa, help me find something on Netflix. It'll say, Alexa, play TikTok. We were the first to integrate TikTok with Fire TV. And so I think for a long time, people have found a lot of value in the viewing experience, but also the selection of content that you have available on Fire TV and with what we have with our channels business. And and increasingly people will do commerce, in these mechanisms. Between what we do with Alexa and what we do in the living room, I think we have an opportunity to change what's possible for people and what's accessible to people. And for those that want to use something tactile to manipulate it, they will. For those that want to use voice, I remember so long ago, 15, 20 years ago, how it was so inventive to have an app local and to tap on an app and get what you want. And when you experience great voice apps, it makes tapping on an app so circa 2005. And so I think all those experience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reinvented, and you'll see a lot more of that moving forward.